사전 청약 사업이 불안불안합니다. 일정 지연에 심지어는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데 당첨자들은 애가 타고 또 그렇지 않아도 오름세인 집값에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서 또 인상 예고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은 물론 또 기대출자까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전반과 또 대출 상황까지 한번 짚어보시죠. 송성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이거 청약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전 청약 제도는 폐지가 되긴 됐는데 지금 이미 받아놓은 사전 청약 쪽에서 계속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니 사전 청약은 받았는데 민간 분양 주택 사업이 잇따라 취소가 되고 있다. 사전 청약 되신 분들은 진짜 속이 터지겠는데 네. 이게 또 집값도 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전 청약 그리고 네. 이제 공급 물량이라는 네. 거는 결국 수요를 좀 분산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공급 물량에 대한 축소는 주택 가격 상승 이어질 수 있는 분명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물량들을 보면은 사전 청약을 통해서 취소되는 지금 단지가 5곳, 본 청약은 1,739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전 청약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취소가 이어지다 보니까 집값 상승세가 우려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천하고 파주, 화성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서울하고 인접하고 앞으로의 그 연결선을 좀 준수하게 갖고 오는 곳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취소되는 그런 단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뭐 주거 지역들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고 또 희망하는 그런 지역들 중에 한 곳인데 그런 곳들에서 이렇게 취소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전세 가격에 대한 그 상승 그리고 수도권의 그 여러 지역들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분양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 구간이 지금 몇 주 정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뭐 금리 인하 외적으로도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뭐 본청약 관련돼서 뭐 사전 청약들 폐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여전히 뭐 기피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아파트에 쏠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물량 자체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는 지금 서울에 대한 그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비 대비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도 하고 또 올 그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 있는 준공 물량이 16.5%, 착공이 31.4% 정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물량이 늘어나긴 해도 예. 그 시장 환경이 바뀌게 된다면 이 공급 물량이 한 10년 평균보다 높다라고 해도 10년 평균보다 수요자들이 크게 좀 상승하게 된다라면 그 공급 물량들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렇게 소위 말하는 어떤 지역에서 물량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수요를 또 분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사전 청약 물량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취소되는 물량들은 역시나 집값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정부가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이제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는데 사실 이게 청약 기회가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책에 실망한 그 사전 청약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 뭐 사업이 지연되고 그 취소된다라는 게 그게 핵심인 거지 네. 어떤 기회를 준다라는 글쎄. 게 뭐 그게 예,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들 진행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 또 언제 이런 중복 청약에 대한 그 제한 정도의 그 혜택으로는 뭐 지금 사전 청약에 당첨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실효성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들이 역시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복 청약에 대한 구제론, 뭐 이게 이제 부족하다.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일정 계획, 자산, 뭐 자산 운영, 그리고 본인의 자금 여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그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토부에서도 지금 공급자하고 정부에 혹시라도 이제 귀책 사유가 있다라면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뭐 도리가 좀 추상적인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뭐 피해자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보상안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료 화면에 저 권리 승계해달라고 주장하시면 저렇게 합니다만 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렇게 하면 뺏기는 시간이나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이제 청약 시장은 또 다소 과열되는 양상이고요. 서울의 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네. 지금 매매도 좀 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약 시장이 네. 최근에 이런 사전 청약 문제도 생기고 있죠. 네. 그리고 공사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빠르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국면안에 있어서 지금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택 시장이 강세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약 시장 1순위 경쟁률이 지금 105대 1 정도 나오거든요. 전국이 6.2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전국 대비해서 한 17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서울의 매매 그 거래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5,100건, 한 5,200건 정도 가까이 나오는 그런 수치인데 최근 그 거래량을 보니까 한 6,000대 후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한 7,000건 가까이 나온다라는 그 거래량은 그 거래 추세 그리고 주택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입주 물량에 대한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주택 가격과 그 거래량에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의 입주 가구가 한 22,4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6%가 떨어진 거고요. 지금 전국의 주택 그 착공과 인허가는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은 35.6% 그리고 착공은 2.9%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그 불안이 공급에 대한 이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도 보시면은 3.3제곱미터당 전국이 1,839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1년 새에 한 14% 올랐는데 서울의 분양가는 이게 더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 3,862만 원인데 24%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도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이런 청약 시장까지도 뛰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축 물량, 이 청약 물량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약 시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같아서는 뭐 일반 청약자들은 이제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게 뭐 각종 특별공급 제도가 많아서 이에 해당이 돼야 겨우겨우 이제 당첨이 된다라는 건데 특히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여러 가지 특별공급 제도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청년 당첨 비중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비율이 굉장히 좀 뭐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청약에 당첨된 30대 이하가 59%, 약 한 60%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30대 청약 당첨자 비율은 2020년 대비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이고 뭐 60대 뭐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 자산 운영이지 또 청약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60대 이하는 여전히 낮습니다. 근데 40대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 뭐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그 특별 공급이 계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첨에 대한 기회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는 60%, 85제곱을 초과하는 그 면적 같은 경우 100% 추첨제로 통해서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점제라는 거는 뭐 한 40대나 50대 이상 그 연령대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가점 관리를 하면서 당첨될 기회가 있는데 이 추첨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가점제하고는 좀 다른 그 소위 말하는 그 뽑기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관리를 해왔던 사람들도 약간 소외감들을 갖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흐름들이 있는 상황 안에서도 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뭐 예전 세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트렌드를 보면 예전에는 좀 뭐 소위
아파트가 오래되더라도 거기서 오랫동안 장기 거주를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그 층들 뭐 30대인 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주거 트렌드 자체가 신축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재건축을 투자를 해도 예전에는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면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세를 주고 본인들은 신축에 거주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만큼 신축을 선호를 하는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청약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좀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질문지에 얼죽신이라고 단어가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저 뭐야 젊은 분들 네. 얼주가처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먹듯이 이거는 신은 그러면 신축인가요? 신축. 뭐 얼어 그런 것 죽어도- 같은데 뭐 광고 마케팅 하는 데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잡았어요? 근데 신축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얼죽하고는 좀 맞나 모르겠네. 그렇죠. 좀 아이스야 엉뚱하게.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맞는데 얼어 죽어도 신축은 아니고. 그거는 뭐 여름에 지금 얼어 죽는 뭐 그런 얘기. 조금 마케팅 좀 이상하네요. 네. 어쨌거나 트렌드는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이 있어도 당첨이 쉽지 않아지니까. 네. 뭐 만점 통장이 나왔다는 소리도 들리긴 했습니다만 네. 아예만 이제 청약 통장 쳐다보기도 싫다는 분도 생깁니다. 그렇죠. 예.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 24% 올랐죠. 네. 그리고 전국은 14%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당첨이 돼도 주택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약 통장 그 개수가 보면은 지금 2,550만 개가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보면 한 150만 명이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1순위 가입자 보면은 1,673만 명 정도 되는데 한 달 새 한 2.9만 명 정도가 이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약 통장 가입해도 뭐 이거 특별 공급 배당 뭐 신혼부부나 청년들 중심으로 가고 뭐 가점 아무리 관리를 해도 추첨제로 글쎄. 가다 보니까 네. 이거 뭐하러 뭐하러 하냐. 관리를 하냐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청약저축에 대한 한도 같은 경우도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첨은 잘 안 되는데 가서 이제 소위 붙는 돈이라고 하죠. 돈을. 네, 돈은 많이 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사비 이슈 때문에 분양가도 오르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이게 제일 문제는 이건 같아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청약 제도를 예. 35번을 고쳤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이번 정부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는 또 65차례를 또 변경을 했어요. 청약 제도를요.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47.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37번.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뭐 했다 그러니까 뭐 관리를 했다, 이탈하고 소위 뭐 짜증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청약 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뭐 너무 그냥 뭐 수시로 바꿔버리다 보니까 이 청약 제도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그 청약 제도의 그 신뢰 때문에 이탈하는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나 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청약을 당첨되기도 어렵고 그 네. 제도 자꾸 바꾸다 보니까 그냥 뭐 분양된 거나 입주된 거 차라리 그러게요. 그게 사는 게 좀 더 낫겠다. 네. 차라리. 예. 예, 그래서 이런 뭐 입주권이나 분양권 시장들이 거래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런 차라리 그런 걸 사자라는 수요가 너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둔촌주공 84제곱미터 입주권 같은 경우는 예. 분양 가격 대비했을 때 뭐 한 8억에서 10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첨 기회도 그렇겠지만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입주권에 대한 뭐 수요세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들도 아무래도 한정된 그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순서가 저한테 왔네요. 네. 발음 어려운 거. 예. 지금 서울 개포동 또박또박. DH 퍼스티 I 퍼스티어 아이파크. 네네네. DH는 그거고. 개그 욕심 있으신 거 DH고 아니죠? 퍼스티어 아이파크. 네. 개포동에 있는 이거. 네.
마지막 보류지 매물이 기존 매매가보다 수억 높은 수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예. 우리 우리 작가님 이거 좀 띄어쓰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아 진짜 어려워요. 아니면 차라리 영어로 써드리면 훨씬 영어로 편하시죠? DH는 영어로 쓰고 네, 퍼스티어도. 그 퍼스티어도 글쎄. 네. 내용 얘기할까요? 이 내용,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 그때 발음 어려워했던 그때 한때 이슈였던 게 저는 짧게 할게요. 디퍼와. 디퍼. 오케이. 그때 무스린 청약이 101만 명. 내가 이제 이게 발음이 안 되네. 네. 101만 명이 몰렸었거든요. 예. 이렇게 몰렸던 곳에 지금 보류지라는 거는 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빼놓고 나서 사업들을 하는 그 분양 물량 가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류지 매물이 25억 5천만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 매매가보다도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요 그 기록된 그 물량들 보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서울에 있는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다 보니까 이 보류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좀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이 보류지 같은 경우는 잔금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짧은 텀인데도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강남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희소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희소성으로 가격이 좀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대출 금리는 네.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네. 하고 실제로 또 시중은행 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 예고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 영향 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예. 그 시사는 나오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금융당국에서 조금 압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집값이 좀 자극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15일부터 금융당국에서 현장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압박이 있어서 뭐 눈치 보는 건지 아니면 이 눈치를 틈타서 또 이자 장사하기도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그 내용들 보시면은 뭐 우리은행에서 0.2%포인트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이나 뭐 KB 같은 경우 뭐 그다음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상품을 보면은 전세담보대출이나 뭐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그 상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 자체는 역시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그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그 억누르는 그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 자체가 네. 빠르게 턴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네. 좀 크게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 방향을 전환을 하는 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